1973년 6월 17일 일요일 대통령금배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를 보기 위해 2만여 명의 관중이 서울운동장에 몰려들었습니다. 이날은 대회 오프닝 경기가 열리는 날이었는데요. 선수들이 입장할 때만 해도 사람들은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공을 차고 축구장을 달리기 시작하자 놀람과 환호가 교차했고 관중들은 점점 더 경기에 몰입해 갔습니다. 몸을 아끼지 않는 과격한 몸싸움, 그리고 치열한 볼 다툼과 거친 태클. 이 오프닝 경기는 전주여자축구단과 서울여자축구단의 정면 승부였습니다. 남자 못지않은 박진감 넘치는 경기였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최초의 여자축구단 이야기입니다. 한국 최초의 여자축구단인 전주여자축구단은 1972년 3월 18일 세상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이 모든 일은 아주 평범한 부부의 소박한 결심에서 비롯됐습니다. 1971년 어느 날이었습니다. 합기도 유단자 부부인 이동구 씨와 아내 차 씨는 MBC에서 녹화방송한 여자 월드컵 결승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그들은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저런 축구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한국 여성들도 세계 무대에 설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은 곧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이동구 씨는 합기도 7단, 아내 차 씨는 4단이었고 그들이 운영하던 도장에는 이미 16명의 소녀들이 2단자로 수련 중이었습니다. 부부는 이 소녀들을 중심으로 여자 축구팀을 만들기로 마음먹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넘어야 했던 벽은 바로 부모들의 반대였습니다. 여자애가 축구를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운동장 나가서 뛸 거면 집에 다시 오지 마. 누구는 울었고 누구는 화를 냈고 어떤 부모는 아예 얼굴조차 보지 않았습니다. 반응은 싸늘했고 대부분의 부모들은 단칼에 반대했죠. 하지만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자 축구의 가능성과 국제대회의 꿈을 하나하나 설명하며 3개월 가까이 부모들을 찾아다녔고 마침내 허락을 받아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전주여자축구단. 부부는 도장을 지으려 모아뒀던 돈으로 축구 장비를 마련했죠. 이동구 씨는 단장 겸 코치로, 차 씨는 주장 겸 선수로서 훈련에 함께 뛰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엉망이었습니다. 이들은 공을 차본 적이 없었죠. 공을 차도 멀리 나가지 않았고 넘어지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은 이미 합기도로 단련된 몸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루 3시간 훈련도 가뿐히 소화해냈고 팀은 점점 실력을 갖춰가기 시작합니다. 평균 연령은 19세였습니다. 평균 신장은 165cm였죠. 그들은 뚜렷한 목표도 세웠습니다. 3년 안에 월드컵을 가져오겠습니다.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진심이 담긴 다짐이었습니다. 준비가 끝나자 전주여자축구단은 마침내 외부팀과의 경기에 나섭니다. 1972년 5월 11일 이들은 원정 경기를 나섭니다. 첫 원정지는 전라남도 여수였습니다. 그날 여수에는 무려 4만 5천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습니다. 여수 개항 이래 최대 규모의 관중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그 열기 속에서 전주여자축구단은 이전 1패 1무라는 성적으로 가능성을 증명했습니다. 6월 25일 두 번째 원정지는 군산이었습니다. 상대는 군산 기관장 팀이었는데요. 이 팀에는 과거 국가대표 출신이자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 참가했던 대한민국 축구 1세대인 최금석 선수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최금석 선수는 비록 나이가 들어 있었지만 기관장 팀은 강팀이었습니다. 그런 팀을 상대로 전주여자축구단은 2대0으로 승리를 거둡니다. 이쯤 되면 이 팀이 단순한 실험이 아니었다는 걸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마침내 서울로 올라갑니다. 7월 11일 서울 운동장에서 열린 대통령금배 고등학교 축구대회 결승전. 전주여자축구단은 이 대회의 오프닝 매치로 배정됐습니다. 상대는 남자 아마추어 축구팀인 영등포 조기회였습니다. 사실 처음엔 연예인 팀이나 가수 팀과의 대결이 제안됐습니다. 하지만 선수들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우린 쇼맨이 아닙니다. 진짜 선수로 평가받고 싶어요. 여자라고 깔보면 혼납니다. 실력이 있는 순수한 아마추어팀과 대전하여 실력을 제대로 평가받고 싶습니다. 결국
축구를 진지하게 대하는 아마추어 남자팀과 정식 경기가 성사됩니다. 이 경기를 앞두고 언론은 아기자기한 여자 축구의 묘미라고 표현했지만 정작 그라운드 위에서 뛰고 있던 전주 선수들의 마음은 전혀 아기자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여자도 충분히 진지하게 그리고 충분히 강하게 축구를 할 수 있다는 걸. 여자라고 남성들이 즐기는 축구를 못하라는 법 있습니까? 여자 탁구 다음으로 우리가 축구로서 체육한국의 명성을 세계에 떨치겠습니다. 그것은 구호가 아니라 선언이었습니다. 당시 대한축구협회는 이 경기를 계기로 새로운 규칙을 도입합니다. 여자 선수가 가슴에 날아오는 공을 막기 위해 손으로 가슴을 가렸을 때 그 손에 공이 맞는 경우는 핸들링으로 보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실제로 한 선수의 플레이가 핸들링 논란으로 번지자 이런 특수 규칙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나왔던 것이죠. 이듬해인 1973년 서울에서도 여자 축구단이 창단됩니다. 서울 여자 축구단은 여자 프로레슬러 6명으로 시작됐고 점차 태권도, 육상, 배구 선수 출신 여성들이 합류하면서 총 15명의 팀으로 성장합니다. 그들은 효창동의 한 여관에 합숙하며 머리까지 짧게 자르고 매주 2번씩 청파국민학교 운동장에서 훈련을 이어갔습니다. 주장 김경희 씨는 레슬링 경력 10년, 해외 원정도 2차례나 다녀온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리고 1973년 6월 17일 서울 여자축구단과 전주여자축구단의 첫 맞대결이 성사됩니다. 바로 대통령금배 고교 축구대회의 오프닝 경기였습니다. 경기는 전주여자축구단의 2대0 승리로 끝이 납니다. 전반은 팽팽했지만 후반 3분과 18분 전주여자축구단의 에이스 9번 정혜미 선수가 골을 성공시키며 그날의 히로인이 됩니다. 관중들은 그녀들의 플레이에 놀라고 그 누구도 쉽게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녀들은 몸을 날리며 태클을 했고 패스는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슈팅은 남자 선수 못지않게 과감했고 강했습니다. 그날 서울 운동장에선 대한민국에서 여자 축구가 진짜 스포츠임을 증명해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흘렀습니다. 서울 여자축구단에는 입단을 희망하는 전화가 무려 100통 넘게 걸려옵니다. 전주여자축구단이 처음 시작했을 때는 선수들을 모집하려고 애를 썼는데 단 2년 만에 여자 축구를 보는 시선이 바뀌게 된 것이지요. 그중엔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여자 축구 선수가 될 수 있을까요? 저도 언니들과 뛰고 싶어요. 나이가 들었지만 나도 충분히 뛸 수 있습니다. 1973년 8월이었습니다. 두 팀은 진주에서 다시 맞붙습니다. 이번엔 1무 1패로 전주의 연승이 끊어졌지만 그보다 더 인상적이었던 건 여자 선수들이 보여준 치열함이었습니다. 80kg이 넘는 서울의 한영숙 선수가 몸으로 밀고 들어가면 상대 선수들이 연달아 넘어졌고 반대로 가장 작은 43kg인 최인혜 선수는 볼 다툼 중에 깔리며 관중석에서 비명이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경기를 치른 두 팀은 같은 숙소에 묵으며 안부를 나누고 음식을 나눠 먹으며 서로를 응원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여자 축구단이 많이 없었기에 그녀들은 동질감을 느끼며 함께 정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자 축구는 그렇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1974년 새해 첫날이었습니다. 경향신문은 새로운 3대 사업 중 하나로 경향여자축구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발표합니다. 그리고 그해 2월 27일 마침내 한국여자축구연맹이 공식적으로 발족합니다. 서울, 전주, 광주, 부산, 공주, 안동 전국 6개 여자축구단이 모여 첫 회장을 선출하고 6월에는 제1회 전국여자축구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1975년 7월 1일 서울 운동장에서 제1회 대회가 열립니다. 지금까지 이벤트 경기만 뛰었던 여자 선수들이 이제는 직접 대회를 뛰며 순위 싸움을 하게 된 것이죠. 결승전에서 전북여자축구단 그러니까 전주팀은 부산무학산업팀을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둡니다. 결승골은 다시 한번 정혜미 선수의 발끝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이 대회의 불씨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76년 제2회 대회엔 참가팀이 3팀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해를 끝으로 여자 축구단에 대한 언론 보도는 거의 자취를 감춥니다. 1985년 대한축구협회가 여자 국가대표팀을 창단하며 겨우 다시 여자 축구의 이름이 세상에 등장합니다. 1970년대 초
여자 선수들이 축구 경기를 뛰는 모습은 텔레비전을 통해 보던 시절. 사람들의 낯선 시선을 이겨내고 뜨거운 열정으로 그라운드를 누볐던 전주와 서울의 소녀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쯤 할머니가 되어 있겠죠. 50년 넘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기간 동안 대한민국은 선진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아마 그녀들도 그 세월 속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겠죠. 누군가의 아내가 되었고 누군가의 엄마로 살며 누군가의 할머니가 되었을 축구 소녀들. 그리고 그 세월 동안 산업 현장에서 묵묵히 땀 흘리며 일했을 그 소녀들. 그 이전의 그녀들은 실력과 경기력으로 수많은 관중들을 매료시킨 축구 선수였습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여자 축구도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겠죠. 세상의 기준을 조금씩 바꿔낸 가장 뜨거웠던 이름 없는 선수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경기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혹시 이 당시에 축구 선수로 활동했던 할머니를 알고 계시나요? 신문에 이름이 나와 있는 선수들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들의 축구 경기가 어느 순간 사라진 게 아쉽지만 신문에 보도되지 않았어도 그녀들은 축구를 계속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른 일을 하고 있어도 말이죠. 오늘부터 사건의 도서관은 실화도서관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범죄만 다루는 채널에서 대한민국에서 과거에 일어난 실화를 다루는 채널로 모습을 바꿉니다. 물론 범죄 이야기도 계속합니다. 그러나 그 자료를 찾다가 세상이 아직 살만하다는 그런 이야기, 황당한 사건들과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미스터리 같은 이야기들도 함께 찾았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묵히기에는 아까웠습니다. 실화도서관은 계속 문을 엽니다. 지금까지 실화도서관이었습니다.